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6쪽의 제12강 매매 효력입니다. 자, 매매를 하게 되면 쌍모 계약, 유상 계약이니까 매도인 쪽에서는 재산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는 거고 매수인 을 쪽에서는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채무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얘기니까 매도인 갑 쪽에서는 재산권 이전 채무, 부동산의 경우 등기 전 채무, 매수인 쪽에서는 대금 지급 의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가 106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06쪽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568조 매매 효력 나와 있어요. 1항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2항 전항의 쌍방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107쪽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타인의 권리의 매매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매매했을 때는 569조 박스 네모안에 보시면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과실의 귀속 나와 있어요. 과실의 귀속.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아저씨 갑과 을 사이에 이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때 과실은 누구한테 속하는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과실의 기속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매매 계약 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돼요.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해 기한이 있는 때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587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니은은 판례입니다. 거기 니은 107쪽의 맨 끝에 니은 매수인이 명도소송 제기의 방편으로 매매 목적 부동산에 대한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매매 대금을 완급하지 아니한 이상 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의 수취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 이때 과실은 매도인 갑에게 속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니은 판례 세 번째 줄 따라서 목적 부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과실은 누구한테 속하는 거냐? 그거는 이제 매수인이죠. 매수인. 대금을 완납했느냐 완납하지 않느냐 이걸 갖고 따지면 돼요. 그리고 107쪽의 맨 끝에 두 번째 줄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선관주의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107쪽의 맨 끝에서 세 번째 줄 동그라미 4번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는 그분의 직업, 신분, 지위 정도로 보아 보통의 주의무로 보관하라. 그런 소리죠. 자, 108쪽에 보시면 한쪽 가로 2번 매수인의 의무가 나와 있어요.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죠. 그런데 588조 보시면 매수인을이 대금 지급 거절권이 있다는 겁니다. 588조 대금 지급 거절권이 있다는 거예요. 매수인을은 대금 지급 거절권이 있다. 588조입니다. 588조 매수인을은
대금 지급 거절권이 있다. 이 문제를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 108쪽에 네 번째 줄 588조 이거부터 확인합니다. 권리 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 지급 거절권,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을 염려가 있는 때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89조입니다. 589조 대금 공탁 청구권 전조죠. 전조는 588조.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자, 매매 계약을 1억에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그리고 계약금 1,000만 원을 매수인들이 매도인 갑에게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약금 지급 후에 여기 등기부 갚고, 자, 등기부 등초부는 등기상 전부 증명서로 개정이 됐다 말씀이 드렸죠? 거기 이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도인 갑의 명의로 돼 있었거든요. 다른 기재상을 생략합니다. 그런데 계약금 지급 후 중도금 지급 전에 여기 뭐가 들어왔느냐?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채권자 A의 명의로. 얼마? 2천만 원짜리. 그러면 그 2천만 원에 대금 지급을 역시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중도금 4천만 원을 지급한 상태인데 잔금 지급 전에 여기 이 등기부 매도인 갑 소유의 주택 등기부 이번에는 을구를 보니까 1번에 근저당이 3천만 원짜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누구의 명의로? B의 명의로. 그러면 그 금액만큼 대금의 일부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금액만큼 공탁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이때는 대금 지급 거절을 안 하는 거죠. 그 금액만큼 공탁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했을 때는요. 그 얘기가 588조, 589조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108쪽의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니은 판례가 나와 있어요. 민법 588조의 단서의 담보 제공이란 담보 물권의 설정 또는 보증계약의 체결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지 담보 물권의 설정계약의 성립, 보증인으로부터의 보증계약의 약속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 담보 제공은 약속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 파악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109쪽에 괄호 2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나와 있어요.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우리 계약법에서 제일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담보 책임과 관련해서 사법시험, 로스쿨 시험, 법무사 시험 이런 데는 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 시험에는 아직 출제가 안 됐고요. 사회 시험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니까 이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부동산을 X 토지를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수인 을과 매매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여기 권리의 하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 등의 권리의 하자. 아니면 여기 건물을 빌딩을 매매 계약을 했는데 여기
하자가 중대합니다. 그럼 우리는 물건의 하자다 이렇게 불러요. 아니면 이거에 경매 하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세 가지는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 나올 가능성은 요 두 개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리하자는 첫 번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의 담보 책임, 두 번째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의 담보 책임, 세 번째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 네 번째는 용익적 권리의 제한으로 인한 담보 책임, 다섯 번째 막내는 저당권 전세권의 제한으로 인한 담보 책임이고, 여기 물건의 하자는 특정물의 하자냐 불특정물의 하자냐 이겁니다. 경매하자는 1차 담보 책임은 채무자, 2차 담보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이거 확인하면 되는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권리하자, 물건의 하자, 경매하자가 있는데 요거는 주의할 것이 임의규정이라는 겁니다. 자, 임의규정은 뭐 했었죠? 법령 중에, 법조문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관계가 없는 규정이므로 당사자가 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배제하는 특약을 하면 유효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특약란이나 계약서 말미에 담보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한다 하고 달리 특약으로 정하면 그것이 1순위로 적용되고, 이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 580조 물건의 하자, 569조 권리의 하자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임의규정이죠.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주로 유상계약에서 발생하고 무상계약에서는 발생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증여계약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세 가지 있었죠. 자, 그리고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이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매도인에게 고의 과실이 없어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과실 책임이다 그러면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어야만 담보 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 과실이 있으니까 계약을 해제하시오 이럴 분은 없으니까 매수인이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 줘야 돼요. 그럼 담보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 책임이에요, 여러분. 법정 책임이라는 건 어떤 뜻일까? 그렇죠. 법률의 규정 물건의 하자 580조 이하, 권리의 하자 569조 이하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담보 책임에 대한 약정, 합의가 없어도 당연히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걸 우리는 법정 책임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간단히 확인을 하셨어요. 그러한 내용이 109쪽 맨 아래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0쪽과 111쪽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럼 112쪽에 보시면 담보 책임의 종류와 그 개요 나와 있어요. 종류에서는 이 세 가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담보 책임에서 알아야 될 거 확인을 하는데 113쪽에 보시면 한쪽 가로 2번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569조 이하입니다. 569조 이하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에요. 권리하자의 담보 책임. 권리하자의 담보 책임은 첫째 장남은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의 담보 책임이에요. 권리의 전부가 569조 이하입니다.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담보 책임입니다, 여러분.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담보 책임.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담보 책임. 둘째, 차남은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담보 책임이에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담보 책임. 셋째는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입니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이에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 넷째는요, 제한 물권의 제한. 제한 물권의 제한. 제한 물권 중에서도 주로 용익 물권이에요. 그래서 용익적 권리의 제한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제한 물권, 용익적 권리의 제한으로 인한 담보 책임. 제한 물권 중에서 제한 물권이 용익 물권과 담보 물권이죠. 제한 물권, 용익 물권과 담보 물권 중에서 용익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 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인데 그 중에서 저당권, 전세권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걸 분리 독립을 시켜서. 다섯째, 막내는 저당권, 전세권의 제한으로 인한 담보 책임입니다. 저당권, 전세권의 제한. 이때 임차권,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인 임차권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으로 취급해서 가등기 담보, 담보 가등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거에 제한으로 인한 담보 책임,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는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만 하면 돼. 손해배상은 안 돼. 제척기간, 기간의 제한은 없어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담보 책임은요, 예?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악의의 매수인은요, 감액만 구할 수 있어요. 감액만. 제척기간, 기간의 제한은요, 선의의 매수인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감액 등을 구할 때는 뭐예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악의의 경우는요, 악의의 경우는요, 악의의 경우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악의의 경우는 제척기간, 기간의 제한이 좀 다른데 이거는 해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선의의 경우는 사실을 한 날, 악의의 경우는 계약을 해제한 날로부터 1년 이내다, 이렇게 보시고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선의의 경우는 똑같아요. 선의의 경우는 여기와 똑같아요. 그런데 악의의 경우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 기간은 선의뿐이 없으니까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 물권의 제한, 이것도 선의의 경우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악의의 경우는 안 됩니다. 제척기간, 기간의 제한은 선의뿐이 없으니까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담보 책임입니다. 1년 내. 여기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죠. 악의의 경우는요. 자, 저당권, 전세권의 제한은 선의하기를 불문해요. 그리고 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왜? 경매를 신청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니까. 따라서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담보가등기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고요.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왜? 이게 다 경매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담보권 실행을 한 임의경매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경매를 신청해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역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이고, 대의변제를 출제라고도 합니다. 대의변제를 했다면 역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출제 상환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권리하자
O형제 5가지의 담보 책임이에요. 자, 그러면 맨 첫 번째 우리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담보 책임 569조 이하입니다, 여러분.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택을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매수인들이 이 주택을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3자인 병에게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가 됐어요. 그럼 이때 소유권 등의 권리가 제3자 타인에게 속하므로 매수인들이 선이었었다, 모르고 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어서 계약 전부를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 매도인 갑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매수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악이라는 얘기죠. 그때는 계약에 대한 해제만 하면 되는 거죠. 기간의 제한, 제척 기간, 기간의 제한, 그거는 없어요. 따라서 기간의 제한 없이 악이라도 소유권 등의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는 악이라도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악이라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빅3 여기입니다.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권리하자는 악의 매수인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물권의 하자는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얘기가 어디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113쪽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115쪽 넘어가요. 115쪽 넘어가시면 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담보 책임, 이런 문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X토지 1필지 토지를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있어요. 이것이 10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여기 100제곱미터가 제3자 병 소유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안 판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매수인은 매도인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래요? 소유권 등의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의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를 묻히는 거죠. 그럼 이때 매수인이 모르고 계약을 했다. 이때는 매도인 갑에게 담보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느냐? 그 다음 매수인이 악이었었다. 그 다음에 기간의 제한, 제척 기간, 기간의 제한은 있느냐? 있죠.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거기 우리 115쪽에 나오고 있어요. 115쪽에 맨 끝에 동그라미 2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572조 법조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항 매매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했을 때는 선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항 선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73조 전주의 권리, 전주는 572조죠. 매수인이 선인 경우에는 사실 한 날로부터, 악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선의의 매수인은 뭘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모르고 계약을 했다는 거죠. 매수인들이. 그때는 뭘 할 수 있대요? 572조 보시면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의 비율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손해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악의매수는요? 악의매수는요? 예? 그렇죠. 감액은 가능하다. 100제곱미터. 제척기간은 선의매수인은 요걸 책임을 물을 때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악의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때는 계약 한 날이죠.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572조 이하입니다. 자, 세 번째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이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X토지 1필지 토지를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있는데 약 1000제곱미터 요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수량을 지정해서 매수인들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수인을 이분의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 실측 아저씨입니다. 뭘 좋아하시는 분이 여러분? 실측을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매수인들이 매매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 실측을 해보니까 이것이 900제곱미터임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데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가 아니죠. 타인이 없지. 따라서 수량 부족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이름을 치면 되고요. 매매 계약을 할 때 X토지와 여기 Y창고를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 Y창고가 화재로 불타버렸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이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는 붙이죠. 수량 부족, 그 다음에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는 붙이죠. 따라서 여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는 제3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제3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렇죠. 제3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116쪽 넘어가 보십니다. 하단 부분에 116쪽 하단 부분에 동그라미 3번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 담보 책임이 박스 네모 안에 574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574조입니다, 여러분. 자, 574조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116쪽 맨 끝입니다, 여러분. 전 2조는 572조, 573조죠. 전 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요거죠, 요거.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 요거죠, 요거. 매수인이 그 부족, 멸실을 알지 못한 때 준용된다. 따라서 선의의 매수인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악의의 매수인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 선의의 경우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요거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전부를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117조까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럼 118쪽 넘어가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제척기간 기간의 제한은 선의만 담보 책임을 여기 똑같은 방법으로 물을 수 있으니까 역시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 118쪽의 동그라미 4번 용익적 권리에 대한
제한 물권의 제한으로는 담보 책임이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나 건물을 빌딩을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있고요. 매수인들이 매매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 제한 물권의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용익적 권리의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물권을 분류하면 물권은 특정되고 독립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끌어는 배타적인 권리인데 물권 법정주의 185조에 따라 8가지가 있죠. 그건 크게 나누면 점유권과 소유권, 완전한 물권으로 나눌 수 있고 완전한 물권은 소유권과 제한 물권을 나눌 수 있는데 제한 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죠.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고요.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입니다. 여기에 전세권은 있으나 임차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8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물권이다 그러는 거죠. 전세권은 물권이지만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임대차 계약, 전세 계약, 환매 계약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요거 제한 물권의 제한인데 토지의 경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건물의 경우 전세권 들어가죠. 지상권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 거죠. 지역권도 토지, 전세권은 토지와 건물, 유치권은 부동산, 동산,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동산, 유가증권의 유상수취,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어요. 질권은 동산과 권리에 성립합니다. 저당권은 동산은 성립하지 않고 부동산과 권리에 대해 성립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각각 객체가 틀리다. 따라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중에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 전세권은 토지와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여기 임차권, 채권인 임차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도 들어갈 수 있느냐? 질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런 것의 제한이 이미 있어요.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르고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의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전부를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게 있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때는 계약을 해제할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악의 매수인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은 선의뿐이 없으니까 역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18쪽에 575조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에 담보 책임 이렇게 돼 있죠. 575조입니다, 여러분.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에 담보 책임의 문제다. 자, 118쪽의 중간 부분에 575조 1항 매매 목적물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저당권은 왜 빠졌죠? 이건 5제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권리들의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인데 임차권도 들어가요. 이런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 이런 권리 때문에. 기타의 경우에는 뭐만 손해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 배상만 청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항 전항의 규정은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자, 575조 2항은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망 전 이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행사를 하라는 거야. 따라서 악인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119쪽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섯째 5번 저당권, 전세권의 제한으로 인한 담보 책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당권, 전세권의 제한으로 인한 담보 책임입니다. 이번에는 자, 여기 있죠? 다섯째 막내 저당권, 전세권의 제한으로 인한 담보 책임. 요거는 576조입니다, 여러분. 576조. 자, 그럼 우리 다섯째 막내 저당권, 전세권의 제한에 임차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차권은 여기는 들어갔죠? 여기는 들어갔어요. 여기는 임차권은 들어가지 않으나 가등기 담보 가등기는 들어간다는 판례입니다.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요 결론 선의하기 제척기간, 선의하기 제척기간, 선의의 경우에는 감액을 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는 선의의 경우는 똑같고요. 악의 경우는 안 되죠. 여기 악의 경우는 안 되죠. 선의의 경우 되는 경우는 여기 빅3, 그 다음에 악의 경우 안 되는 경우, 악의 경우 안 되는 경우는 여기 두 가지죠. 악의 경우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악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만 하지 손해배상은 안 된다는 사실이죠. 계약 해제만 하지 손해배상은 안 된다는 사실. 여기는 악의 매수인도 감액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 여기는 선의악의를 부르면 하니까 악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악이라도.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X 건물, X 빌딩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인들이 이 X 빌딩, X 건물을 5억에 매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 병이 이 X 빌딩에 이미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놨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놨거나 담보 가등기 담보가 갑구에 설정되어 있어요. 금전채무에 가등기죠. 그럼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기는 민법에 따라서 저당권 전세권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전세권은 제한물권 설정됐다는 사실만 가지고 담보 책임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여기 전세권, 저당권, 담보 가등기는 경매를 신청해야 담보 책임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요, 경매를 신청할 때 발생되기 때문에 뭐는 따지지 않느냐? 선의 악의는 따지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악의의 매수인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경매를 신청해야 담보 책임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기간의 제한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여기 기간의 제한 없는 거 어디? 여기죠? 제척 기간 없는 거. 여기도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제척 기간의 제한은 없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임차권 설정 등기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1억짜리 저당권, 1억짜리 전세금이 을구에 설정되어 있거나 갑구에 돈 빌리고 가등기한 것이 1억이 설정되어 있다. 그럼 5억에 계약을 했을 때 요거를 말소해 달라고 해야죠. 말소를 안 해줘요. 그래도 매수인이
매입할 사항이다. 그러면 1억 깎고 4억만 주면 되지. 그런 걸 우리는 법률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피담보 채무의 이행을 인수했다. 피담보 채무의 이행을 인수했다. 이때는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 깎고 샀는데 뭐. 또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됐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이 안 돼요. 경매를 신청할 때 발생되니까.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만으로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될 때는 제한물권의 제한, 용익적 권리의 제한, 글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때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정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았어요. 그럼 매수인들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매수인들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수인들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때는 이 매매 계약 전부를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잔금까지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런데 먼저 설정된 이분들이 경매를 신청해서 경락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했다.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했다. 이때도 역시 계약 전부를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는 거죠. 이번에는요. 아니 경매를 신청한다 하더라고. 얼마야 내가 갚을게. 이 건물을 내가 꼭 잡고 싶습니다. 나한텐 필요한 건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요거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출제를 했다고. 대의변제를 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출제 상환. 내가 갚았으니까 돈 내놔 하고 출제 상환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에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선의악의를 불문하니까 악의 매수인도 되는 거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요. 그것이 바로 저당권, 전세권에 제한을 한 담보 책임 576조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하자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시험에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꿰뚫고 있기 바랍니다. 569조부터 577조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 12강섭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